부모님들이 자꾸 꺼려 하셔가지고 상담하는데 최소 이제 정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교육청 지원 대책 보시면 정신건강 우리 전문의 상담 지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장님은 지금 못 모셨지만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위촉 전문의가 지금 8명이에요. 거의 제주도에 있는 전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 다 위촉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밑에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연계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을 관심군 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간 50만 원 내외, 그래서 2범위까지 지원한다면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자살 시도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0만 원 이내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수 상담 지원, 그래서 전문의 상담 외 상담 교사가 그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저희들이 밑에 추진단에 상담 교사 선생님이 7분이 계세요. 선생님이 매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학교를 계속 방문해서 추수 상담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관리하는 인원이 거의 뭐 한 5, 60명 이상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정서지원 인력 배치 확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면 옛날과 달리 이 학교에서 좀 돌아다니는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수업이 안 되는 그런 학급들이 진짜 올해 들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를 돌보러 다녀야 되고 이 나머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저희들 다 현황 파악을 거의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A와 B와 C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A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지원하자, 그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학기 말쯤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파악이 되면 그 중에 그 A 클래스에 해당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급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그다음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전문의 위촉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체제, 인력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찾아볼 거고요. C 클래스인 경우는 우리 이제 우리 상담 건강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은 자생력 학교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디건염팀들이 같이, 옛날에는 선생님에게 맡겨버렸는데 이제는 학교 모두가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자에 대한 연수를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가해도 요즘 많이 이제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 다음 14일 날 관리자 대상, 또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 실태 교사를 거의 다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케어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인데, 관리자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실은 담임 선생님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들이 그 대응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 저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은 학교에 연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스스로 어떻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연수도 강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의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고등학교 그 자살 중간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밀착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는, 학교별로 이 통계는 드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학교 선정하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감님께 특별히 지시한 게 뭐냐면
최근에 불행한 일이 이제 2건 중에 4건 중에 2건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해서 병가를 오래 내거나 또는 휴학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관심을 지금까지는 실은 잘 못 갖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달라는 교육감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차원의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어려웠던 유기학생 가족 지원에 대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언론 보도 자제 요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학생인 경우에 가족 4명 중에 3명이 다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렇게 겪고 있어서 잘못 보도되면 그 아이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래서 보도자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2019년에 9월에 한 건이 발생했었거든요. 2015년 9월에. 그러니까 원래 2019년 3월까지 한 3년 반 동안은 자살 사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은. 근데 올해 들어서 4건이 발생을 한 거죠, 실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거는 지금 우울증 치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부분은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실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에 언론 통제를 했음에도 이게 어떻게 신문에 났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일 상황 보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이렇게 추락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기자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던 3.0인가요? 거기 자살보도 관련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아마 다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언론 기자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몇 층 옥상 빌딩 여기서 진짜 투신한 게 대부분 다 그쪽이에요. 몇 층 옥상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갈 때 과연 이걸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실은 과연 이걸 보도할 때 과연 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실은 저희들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 실은 이거 계속 이런 자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실은 지금까지는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 사안이 있어서 학교를 한번 찾아갔는데 한 2주 동안 학교 황폐화 돼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저희도 계속 특별 상담실 운영하고 전문의 모시고 하고 상담 계속 투입해가지고 애들 하나하나 다 케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 이런 사안이 터지니까 진짜 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옛날은 모르게 쉬쉬하면서 어찌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들을 풀어주기 준다는 차원에서 애도 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후속 이게 커가지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시간 고민들은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교하고 또 앞으로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 혹시 필요한 건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자해시도 학생 시키도 잘 하신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파악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왜냐 그럼 작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한 작년에 막 갑자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어서 공식적인 자료를 못 받고 학교에 상담사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들 한 20분 모시고 서울에 있는 그 캐톨릭 그 병원에서 이 자해 관련 연수를 이제 전부 갔다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연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현황이 지금 작년에 초등학교는 별로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원래 막 초등학생들도 자해를 한다라는 보고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현황 파악해서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그 자살 위험군이라고 되면 왜 문항 같은 게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이니까 자살을 이렇게 자해 시도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진짜로 내가 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 문항들이 있어요. 몇 개 문항 중에 점수를 더해서 몇 점 이상 나오게 되면 이런 위험군. 그 중에 아주 우선 위험군은 바로 이제 우리 병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조금 이제 낮춘 경우는 우리 추진단에 의뢰하고 다시 한번 자살 면담 치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점수까지. 그러면 그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항 통해서 예.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일단은 그 아이들이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군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심군인데 그 중에 그 아이들 대상으로 자살 면담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 중에 이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3단계는 바로 이제 의사후 영역 이런 그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하는 애들은 우리가 그나마 케어도 하고 우리가 이게 아이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투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 봤을 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관리가 안 되던 아이들. 예,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쪽에서 관리 체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 정보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올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올해 4명이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그 4명은 모두 자살 위험군에 체크되지 않았던 학생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아이는 이번에 우리가 정서 지금 위기 위험군의 조사를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6월 9일까지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는 아이 그 중에 위험한 아이였다라고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3명은 또 한 명은 우울증으로 이제 휴학을 했다. 우울증으로 휴학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병원 치료를 한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고 나머지 2명은 뭐 그거와 관계없이 그 가정의 문제 또는 또 폭력과 연루됐다고 하지. 근데 경찰에 한 번 가면요 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 부모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2명은 어쨌든 우울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한 명은 우리 쪽에 정보 제공이 안 돼서 그냥 학교에서는 상담만 알고 있고 부모가 계속해서 우리 전문의들이 실은 다 우리가 아는 위쪽 의사들이거든요. 나중에 딱 보면 제가 관리하는 아이다 이렇게 그때 보면 부모가 개인적으로 관리 계속해서 약 먹고 케어하는 아이 이런 아이. 그렇지만 우리는 관리가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많거든요. 예. 이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그 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예민한 부분들이 실은 감수성도 있고 좀 많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몇 년 전만 해도 어릴 때부터 시험에 이미 익숙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 보고 100점 맞고 뭐 그런데 이미 그게 딱 최근에 어떤 중학생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시험을 전혀 안 봐요.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안 하잖아요. 중학교에 첫 시험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부모들도 막 기대하고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그 사안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성적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기는 잘 할 거라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내 하나 이제 시험을 봤더니 생각보다 초등학교는 왜 조그마한 100점 다 100점 하나 틀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학교는 실은 80점 맞아도 1등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점수 보고 막 실망하는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배나 많은 여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배려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 그러니까 여자 어쨌든 우리가 똑같이 요 하나요? 이제 맞춤형 이제 대응 방안들이 실은 만들어가 될 거고요. 우리 거기 향후 대책 두 번째 보면 아까 얘기한 45개 대상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45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밀착 모니터링을 해서 어쨌든 연계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 자살 전망에 따른 심각성에 의해서 예. 원래 추가로 신규로 강화하시는 것이 예. 정서 지원 인력 조치 확대하시는 거랑 예. 자해 시험생 예. 교사하시는 예. 거랑 이제 45개도 예.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하나는 실은 저도 관리자로 있었지만 상담 선생님들이 관리자에게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관리자. 무슨 말이야? 얘가 우울증입니다. 누가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했었는데 관리자가 알아야 되겠다. 실은 관리자가 알아야 지시 내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케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 그런 부분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엄청 이번에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결로 이렇게 해서 뭐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교장들의 어쨌든 관리를 강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가정방법 매뉴얼도 좀 세분화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그 가정방법 막 강조를 하거든요. 가서 실제로 봐라. 그냥 나중에 자퇴하겠다라고 해서 왔을 때 자퇴시키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어려움이 뭔지 경제적인 거냐 또 뭐 가정적인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발생한 것 중에 50% 이상이 관리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었다면은 관리는 우리가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앞에 보고는 안 된 거고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했고 그러니까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런 위험군들이 예, 더 많다는 좀 있다. 그런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정사인공 특성 검사를 해보면요, 관심군으로 나타나는 아이들 중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동의를 안 합니다.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해야 우리가 2차 면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연계도 시키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스타일. 그 중에는 일부는 뭐 병원도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초등학교인 경우도 4, 5, 6학년 되면 막 이게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그때야 뭐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집에는 혼자만 있잖아요. 그냥 자기 아이의 이상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여러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쉽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되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해드리자 그래서 그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정 얘기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부모님들이 이제 뭐 낙인 효과 때문에 예. 이제 동의를 2차 면납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학생부의 기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친구가 관심군 이런 것까지도 안 나와요. 안 나와. 2차 기록할 수 만약에 하게 되면 2차 2차에서 그 학생들이 소아과- 기록되거나 이런 건 전혀 개인 정보는 하나도 기록을 못 합니다. 원래 이거 기록이 안 돼. 우리 별도로 우리가 추진단인 경우에는 그 이력 관리를 하고 졸업하면 없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학생들이 기록되거나 이런 상담 선생님들만 하고 있죠. 그런 건 가지고 있죠. 자기 그 아이하고 상담을 계속 하니까